이 엑스포 고라는 앱을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엑스포 고라는 앱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바로 앱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 화면에 떠 있어요. Open up app.js to start working on your app 이렇게 딱 떠 있죠. 그래서 app.js 보면은 Open up app.js to start working on your ap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거를 포맹 탈출장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됩니다. React Native Export 템플릿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템플릿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앱을 뭔가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는 빨리 내가 생각한 기능들 만들고 싶은데 보일러플레이트 그 environment 세팅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로그인 같은 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로그인까지 끝나 있는 템플릿을 제가 만든 건데요. 그거를 한번 같이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를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Git하고 엑스포는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create expo app 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npx create expo app 하고 프로젝트 이름 저는 React Native Expo 템플릿이라고 할 건데 엔터를 치면 일단 기본적인 엑스포 프로젝트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리액트 네이티브랑 엑스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구나. 리액트 네이티브는 뭐냐면은 리액트는 이제 저희 웹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 만드는 프레임워크이잖아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리액트랑 되게 비슷한데 앱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앱을 만들면 쉽게 iOS랑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iOS랑 안드로이드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엑스포는 그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을 좀 더 쉽게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 앱 개발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툴이고 그런 툴이에요. 그래서 npx create expo 앱을 하면은 기본적인 expo 앱 템플릿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했죠. 그럼 일단 저 폴더 안에 들어가 npx expo start 딱 해주면은 이 QR 코드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엑스포 고라는 앱을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엑스포 고라는 앱을 다운을 받은 다음에 이 QR 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바로 앱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 화면에 떠 있어요. Open up app.js to start working on your app 이렇게 딱 떠 있죠. 그래서 app.js 보면은 Open up app.js to start working on your ap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거를 포맹 탈출장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웹 개발하듯이 앱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엑스포가 도와줘요. 리액트 네이티브랑.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일단 만들었죠? 그러면은 우리 개발자들은 일단 프로젝트 시작할 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GitHub이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먼저. 그러니까 GitHub에 가서 일단 리포 만듭니다. 이건 다 아신다고 치고 그냥 빨리 할게요. 그리고 딱 만들고 나면은 이제 existing repository from command line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여기 나와 있죠. 이거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제가 이 문서 링크를 제 유튜브 영상에 달아 놓을 테니까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문서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t remote add origin 해주고 그냥 이거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돼요. 좋아요. 이제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일단 저는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조건 타입스크립트를 써야 된다. 타입스크립트를 셋업하는 방식이 여기 가이드에 써 있는데 그냥 이 커맨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tsconfig.json 파일 만들어주고 app.js를 app.txs로 바꿔주고 이거 껐다가 다시 켜주면 npx export start 다시 해주면 타입스크립트 뭐 셋업 할 거냐고 인스톨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럼 그때 할게요 하면은 알아서 또 다 셋업 해줍니다. 세상이 참 좋아요. 이렇게 이제 타입스크립트 인스톨 된 거예요. 그러면 git commit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엔
저는 파이어베이스 써가지고 앱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파이어베이스가 여러모로 편하더라고요. 파이어베이스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npx expo install firebase 파이어베이스 깔으라는 거죠. 깔아줍니다. 저걸 까는 동안 저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웹에 만들기를 누릅니다. 파이어베이스 호스팅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만들기 하면은 이거 npm install firebase 이거는 저희 방금 한 거고 이렇게 firebase config 이 키들이 막 나와요. 사실 아무데나 만들어도 되는데 제가 파일 관리하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source 폴더를 만들고 source 폴더 안에 firebase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 안에 firebase config.t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firebase configuration을 다 엑스포트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external dependenc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config 파일로 빼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막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새로 파가지고 연결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config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external dependency config 빼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irebase API랑 컨텍스트 만들기 이거는 다 제가 하는 방식인 거예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전에 다른 프로젝트들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했더니 좀 코드 관리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Firebase API라는 걸 만들어서 이 오브젝트가 모든 Firebase 관련된 코드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딱 하지 말라고 한 거 제가 딱 하고 있네. 컨스트럭터 안에서 이렇게 initialize 하지 말라 그랬죠. 밖에서 패스하라 그랬는데 Firebase 컨텍스트를 할 건데 이거를 TypeScript랑 같이 쓰려면 좀 복잡한 게 있어 갖고 이 npm install utility types라는 걸 인스톨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Firebase context txx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주고 Firebase index.ts를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그냥 뭔가 깔끔하더라고요. 인덱스 얘는 사실 필요는 없는데 이 Firebase 폴더 안에 있는 애들을 그냥 다 export를 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들에서는 index.tx에만 dependency가 있도록.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Firebase 인티그레이션은 끝난 거예요. 파일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Firebase config는 진짜 말 그대로 이 API 키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딴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거 무료 티어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데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 할 때 이런 API 키나 이런 거 딴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Firebase config는 그것만 저장을 하고 이 API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Firebase랑 있는 인터랙션은 전부 다 오브젝트를 통해서 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나중에 제가 테스트 코드를 쓰고 싶으면은 이 Firebase API를 막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갈아 끼면은 실제 Firebase 백엔드랑 얘기를 하는 부분을 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오브젝트로 만드는 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면은 이 모든 리액트 컴포넌트에서 그 오브젝트한테 액세스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Firebase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이 Firebase API가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Firebase 컨텍스트까지 만들어 줍니다. 오케이, 이거 하면은 이제 get add 그럼 이제 Firebase 인티그레이션은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 구글 로그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방법은 개발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앱스토어엔 못 올릴 건데 앱스토어에 올리기 전에는 이 로직을 아마 어느 정도 바꿔야 될 거예요. 근데 일단 개발을 시작하는 데까지만 언블락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Firebase 여기 콘솔 와서 구글 로그인을 enable 해야 돼요. 그래서 authentication 쓸게요 하고 그다음에 구글 로그인 쓸게요 합니다. 그럼 구글 로그인 이제 enable 됐죠. 그 다음에 expo client id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야 돼요. GCP 콘솔을 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를 찾습니다. React Native Expo 템플릿 1이었죠? 이걸 눌러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API and Services에 가서 저희 거기 있죠? 거기서 Create Credential을 합니다. 그래서 OAuth Client ID라는 걸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web application expo client id 그래서 authorized javascript original auth.expo.io 하고 authorized redirect URL을 이 auth.expo.io 하고 제 expo username 하고 slug라 해서 project id인데 이거를 하려면은 일단 expo에 가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expo 웹사이트를 갑니다. 그래서 뭐 가입하고 이런 거 다 하셔야겠죠. 여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React Native Expo Template 그럼 여기 slug라고 나오죠? 이게 제 프로젝트 이름인 거예요. auth.expo.io 하고 username 저는 유저네임이 fepark이거든요. fepark slug가 방금 만든 프로젝트의 React Native Expo Template 1이었죠. 그래서 이걸 넣어가지고 create를 합니다. 그럼 id가 나오잖아요. 이 클라이언트 id를 복사를 해서 여기 source 아래 구글 폴더를 만들어서 파이어베이스 한 거랑 비슷하게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거 엑스포 이거 프로젝트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를 커맨드를 한번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npx expo install expo auth session 이게 그냥 구글 로그인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에요. 문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자세히 그냥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 바로 그냥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app.json 파일 가가지고 여기 expo 밑에 아무데나 해갖고 scheme이라는 거를 추가해 줘야 돼요. 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your scheme 이게 나중에 이제 앱스토어에 올리거나 할 때는 저걸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지금 개발할 때는 대충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글 로그인을 하고 싶으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 가지고 이 세션 관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 authentication 관련 API 코드를 다 추가를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유저가 로그인 하거나 로그아웃 했을 때 callback 되는 함수고 이거는 이제 로그인을 시켜주는 건데 이 구글 로그인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login with credential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해서 직접 로그인 하는 게 아니라 expo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글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거의 credential을 받아와서 그걸로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API가 있으면 이제 UI가 있어야겠죠. 이 source 파일 안에 컴포넌트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로그인 폴더 그 다음에 index.tsx 만들어서 기본적인 그냥 아주 간단한 로그인 버튼만 있는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app.txx를 가서 로그인 컴포넌트를 사용하도록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코드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파이어베이스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 컴포넌트 어디서든들 간에 이 파이어베이스 API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앱을 보면은 로그인 컴포넌트를 렌더해라. 그럼 로그인 컴포넌트를 가서 보면 뭐가 있냐? 구글 로그인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거는 엑스포가 가지고 있는 구글 로그인 라이브러리인데 구글 로그인하는 그 발음 쉿이 뜹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그 발음 쉿에서 로그인을 하면은 리렌더가 되면서 이 use effect 코드로 들어오는데 이게 successful 했으면 response에 credential 그 access 토큰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Firebase에 sign in with Google credential 그 메소드를 사용해서 Firebase 세션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로그인은 끝났는데 저는 또 리덕스 쓰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요새는 뭐 유행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좀 제가 프론트엔드 전문가는 아니라서 커링 에지보다는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아직 리덕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덕스는 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리덕스가 훅, 스토어, 그리고 이 리듀서가 필요한데 소스 안에 리덕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거는 좀 보일러 플레이트여가지고 이게 뭔지 막 그렇게 막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다큐멘테이션 같은 거 보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라. 다음에 store.ts user reducer까지 만들면 우리 스테이트에 그냥 user id만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이제 app.txx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리덕스를 쓰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리덕스를 사용하면은 어디서든지 그 state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프로바이더로 이렇게 랩을 해줘야 되죠. 기본적인 Redux 인티그레이션이 끝난 겁니다. 프로바이더를 해가지고 컴포넌트에서 state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user ID information을 state에서 받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저가 로그아웃하거나 로그인하거나 할 때 Redux state을 업데이트 해줘라 라는 로직입니다. 좋아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로그인 가서 로그아웃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줘라 해주고,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앱을 싹 열어보면은 여기 구글 로그인 버튼이 생겼죠? 로그인 with 구글 버튼이 생겼고 사인 아웃 버튼이 생겼는데, 구글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구글로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 컨티뉴 하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앱들에서 많이 보는 구글 로그인 할 때 뜨는 이 구글 어카운트 선택하라라는 UI가 떠요. 그래서 원하는 구글 아이디 선택하면 로그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인 아웃 하면 로그아웃이 되는 거죠. 좋아요. 구글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앱을 만들다 보면은 당연히 페이지가 여러 개가 되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이 무조건 필요한데, 그러니까 템플릿에서 내비게이션까지 추가하는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eact Native Navigation 인스톨 해주고, 또 뭐 인스톨 하라는 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하는 컴포넌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스택 내비게이션도 있고 한데, 저는 지금 발음 탭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거라서 그걸 인스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 하는 거를 이렇게 추가만 해주면 여기 밑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발음 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탭이 있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페이지를 여러 개 넣으면 저기 버튼이 여러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이 있는 구글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앱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만드는데 큰 설명을 안 한 이유가 대부분의 코드들이 그냥 보일러플레이트 코드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React Native를 사용하고 Redux를 사용하고 구글 로그인을 사용하고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려면 거의 무조건 있어야 되는 코드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딱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막 굳이 막 엄청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약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저 구글 닥 문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로그인 되는 앱이 완성이 되니까 그 위에 자기가 원하는 기능 얹어서 앱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쉐어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